여러분, 앞 시간에서 패총의 의미, 역사적 기능, 경남 지역과 울산의 패총 유적들을 살펴보았어요. 2교시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석기 시대 유적, 부산 동삼동 패총에서 출토된 유물들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당시 신석기인들의 생활 모습들을 살펴보고 이후 출토된 유물과 유사한 만들기 체험을 함께 해볼게요. 1969년 부산의 영도, 다량의 신석기 유물이 쏟아져 나온 동삼동 패총에서는 각기 다른 5개의 문화층에서 다양한 신석기 시대 유물이 수천 점이나 발굴되었는데요. 각 층마다 시기를 달리하는 토기와 석기, 골각기, 조개를 이용해 만든 도구 등이 비교적 풍부하게 출토되었고, 불을 피웠던 흔적인 노지와 매장시설로 보이는 돌을 쌓아 만든 적석 시설물도 발견되었어요. 어로는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산업으로 예로부터 증명하듯 다양한 동물들의 뼈와 물고기 뼈가 출토되었는데 그중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이 사슴과 노루, 멧돼지, 고래가 있어요. 특히 고래는 직접 사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증거들이 발견되어 주목되었는데요. 출토된 고래를 분석한 결과 대형 고래류로 밝혀졌어요. 고래는 죽은 상태로 포획하면 귀뼈가 쉽게 분리되지만 동삼동 패총에서는 직접 해체한 증거와 분리되지 않은 귀뼈의 존재가 이를 증명한다고 해요. 앞서 살펴보았던 울산 황성동 유적에서의 골초를 박힌 고래뼈, 방구대 안각하에 생겨진 고래 사냥과 그림들과 함께 보면 이미 신석기 시대에 활발한 고래잡이를 한 것을 알 수 있겠죠? 또 이음낚시 도구뿐 아니라 작사를 비롯한 다양한 어로 도구들을 활용한 어로 활동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동삼동 패총 지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그물 무늬가 새겨진 토기가 출토되어 주목을 받았어요. 동삼동 패총 유적에서는 출토된 다량의 토기들을 새겨진 문양에 따라 초창기, 고산리식 토기, 조기, 덧무늬 토기, 전기, 눌러찍은 무늬 토기, 중기, 그은 무늬 토기, 후기, 퇴화 그은 무늬 토기, 말기, 겹 아가리 토기로 구분하고 있어요. 출토된 유물 중 일본 서북부 규슈 지역에 제작한 조문 토기, 흑요석과 사누카이트 석기도 함께 발견되었는데요. 흑요석은 화산 분출로 인해 만들어진 화산 유리로 한반도 주변에서는 백두산과 일본의 규슈 지역에서만 생산되고 있는데, 예리한 흑요석은 철이 생산되기 이전 칼이나 화살촉 등 날카로운 도구로 이용되었어요. 그럼 당시 무엇을 매개로 교류를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조개팔찌예요. 동삼동 패총에서 한반도 남해안 지역에서 서식하는 투박조개와 피조개를 이용하여 만든 조개팔찌가 2000여 점이나 출토되었으며, 일본 서북부 규슈 지역에서 같은 재질의 조개팔찌가 확인되면서 이미 신석기 시대의 원거리 항해 기술과 함께 다른 지역과 활발한 교류 활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동삼동 패총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출토된 조개 가면이 있어요. 이 조개 가면은 1971년 국립중앙박물관이 시행한 동삼동 패총 제3차 발굴조사에서 출토되었는데, 마치 사람의 눈과 입처럼 구멍을 3개 뚫은 형태로 가면과 유사한 모습이지만 10.7cm로 사람이 직접 착용하기에는 너무 작고, 1999년 부산박물관에서 시행한 발굴조사에서도 조개 가면으로 추정되는 폐제품 2점이 출토되었는데, 역시 곡자갈비로 제작된 것으로 각각 8.7cm, 7.5cm로 가면의 용도로는 적합하지 못해요. 따라서 아직까지 신석기 시대 의뢰 활동과 관련하여 뚜렷한 증거는 없지만 마을 축제나 의뢰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또 다른 의뢰 활동의 증거로는 사슴 성강문 토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그림으로 추정되는 이 토기는 사슴을 많이 잡고 싶은 신석기 시대인들의 바람을 담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어요. 부산 동삼동 패총은 한반도 남해안 일대의 신석기 시대 패총 유적 중 가장 큰 규모답게 신석기 시대 전 기간을 아우르고 있어 남해안 지역의 신석기 시대 문화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유적으로 간주되고 있답니다. 이렇듯 신석기 시대인들이 주변 환경을 파악하고
생업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생활에 필요한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는 등 주어진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하며 살아간 삶의 방식을 폐총을 통해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만들기 체험을 해볼게요. 동삼동 폐총에서 출토된 조개 가면 기억나시나요? 가면의 용도가 장난감이었을지 의뢰용 도구였을지 현재로서도 정확하지 않지만 그 시대에 무엇을 담고자 하였을지 생각해보고 나만의 의미를 담아 조개가면 펜던트 목걸이와 조개가면과 다양한 폐각을 활용한 보석함을 만들어 볼게요. 조개가면 펜던트 목걸이 만들기를 같이 해볼게요. 별 스티커로 표시가 되어 있는 가리비 키트, 신문지 두부, 유성펜, 망치, 송곳을 준비해주세요. 먼저 신문지 두부를 두툼하게 깔아주고 그 위에 가리비를 얹어줄 건데 구멍이 있는 쪽이 위로 가도록 놓아주세요. 다음 유성펜으로 원하는 얼굴 표정을 그려줍니다. 송곳과 망치를 이용하여 그림 표정을 따라 구멍을 내어줄게요. 송곳과 망치를 이용할 때는 집중해서 손을 다치지 않도록 또 조심해주세요. 조개가면 얼굴 완성! 조개가면 얼굴이 완성되었으면 목걸이 줄의 고리 부분을 벌려서 가리비의 구멍에 끼워주세요. 낚싯줄에 고등의 뒷부분이 먼저 닿도록 끼워 매듭을 묶어준 다음 목걸이의 연결고리에 풀리지 않도록 뒤에서 앞으로 교차시켜 매듭을 단단하게 묶어주세요. 마지막으로 튀어나온 낚싯줄은 깔끔하게 가위로 잘라주고 목걸이에 단추를 끼워주면 조개가면 목걸이가 완성됐어요. 비즈를 이용해서 조개가면 펜던트를 꾸며도 너무 예쁘죠? 다음은 조개가면과 다양한 폐각을 활용하여 보석함 만들기를 해볼게요. 준비물은 가리비 키트, 원목함, 백색 클레이, 신문지 두부, 유성펜, 망치, 송곳이에요. 아까와 같이 신문지 두부를 두툼하게 깔아주고 그 위에 가리비를 얹어주는데 이번에는 원하는 각도로 놓아주세요. 유성펜으로 원하는 얼굴 표정을 그려준 다음 송곳과 망치를 이용하여 조개가면을 완성해줄게요. 조개가면이 완성되었다면 백색 클레이를 꺼내어 부드럽게 주물러준 다음 윗면과 아랫면에 사용할 수 있도록 2등분으로 나눠줄게요. 다시 클레이가 원목함에 잘 부착될 수 있게 주무르고 늘려준 다음 균이랑 굵기로 밀어서 기다랗게 만들어주세요. 백색 클레이를 원목함의 가장자리부터 붙여줄게요. 옆면에 붙일 때 클레이가 원목함에 열고 닫히는 부분에 닿이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다시 남은 클레이를 균이랑 굵기로 밀어서 기다랗게 만든 다음 원목함의 아랫면에도 클레이를 붙여줄게요. 클레이가 고르게 붙여질 수 있도록 다듬어졌다면 다음 조개가면과 다양한 폐각들을 활용하여 원목함을 꾸며주세요. 조개가면과 크기가 큰 폐각의 위치를 먼저 정해서 붙여주면 주어진 폐각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하면 나만의 보석함 완성! 여러분이 만든 목걸이와 보석함에는 어떤 소원을 담고 있나요? 혹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나요?